네, 안녕하세요. 공단기 연구사 문동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서울시 시험이 치러졌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난이도를 봤을 때는 서울시 문제가 다른 직렬보다는 원래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얘기 드렸던 대로 서울시는 자체 출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출제됐던 내용들, 그 서울시 기출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 타 시험에선 다룬 적이 없는 우리 지원보초, 요게 또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해당 직렬의 기출에 대한 분석은 이제 100%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필요했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해설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 텐데 혹시 들으신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은 문동균 치시면은 카페 주소 나오니까 글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해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다뤘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시험지는 이제 B책형이고요. 자, 1번 문제, 우리 한일 기본조약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65년도에 박정희 정부의 외자유치 카드가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한일 국교 정상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베트남 파병이죠. 뭐 베트남 파병은 뭐 정확하게는 의료부대 파견은 이제 64인데 이제 전투병이 65고 그 결과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이듬해 66년도에 불안각서를 체결하게 되니까 이제 65를 이제 기본으로 잡았고요. 그럼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을 물은 문제죠. 내용을.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는 우리가 하프에서도 몇 차례 다뤘던 내용인데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논의가 잘 안 됐다는 게 바로 한계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조약에 반대해서 학생들이 60 민주항쟁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우리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요거 앞에 떨어지는 게 바로 6.30이죠. 6.32 같은 경우 우리 시기랑 64년도죠. 1년 전에. 그리고 표어도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들어간다. 네, 그거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나와 있는데 비공식 특사 파견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우리 박정희 정부 때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그거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월 유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이 남았네요. 자, 제1교표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네, 요 내용이 맞습니다. 네. 기타 우리 한일협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가운데는 우리 문화재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문화재. 네, 문화재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어업 관련된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우리 문제 그리고 수업에서 다뤘던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페이지는 한정판 한 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판서노트 한정판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632 그다음 밑에 모두 있다. 우리 위안부 문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고려의 경제 쪽 얘기인데 옳은 것을 고르세요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기억번 성종은 건원중보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죠? 전국적 유통 또는 뭐 널리 유통, 활발히 유통, 유행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조선 후기 우리 상평통보 가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다. 네, 맞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고려 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발달했다 나오는데 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수공업을 얘기할 때 상업과 밀접하게 연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고려는 전기 때 상업 발전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상업 발달에 관심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후기 때는 발전하죠. 후기 때 상업이 발전한다라는 얘기는 물건이 팔린다는 얘기니까 이제 관에서 주도한다 전기 때 관청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소가 있더라. 하지만 후기 때 들어가면은 민간 그리고 사원수공업의 발달이다라고 해서 봤었죠. 그렇죠? 시작은 아니고 발달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니은번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에 예성강 어귀의 병난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다. 그렇죠? 수도의 외항이고요. 자, 그다음에 리을번 이제 요게 이제 문제죠. 네. 원 간석기 때는 원의 지폐인 보초가 들어와서 유통되기도 했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서울시 특강 쪽에서 이제 강조를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 판서노트에도 들어가 있죠. 네, 밑에 보시면은 페이지는 44페이지가 되어 있고
고려 후기 보시면 원화폐가 유입되었다. 지원보초, 그다음에 중통보초. 그래서 이제 보초다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서울시 비공개 2010년도 시험에서 지원보초가 출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해당 부분 강의한 내용을 인스타에 올려놨어요. 네, 꼭 확인하시고요. 요거. 네, 그래서 네 번째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국방정책 얘기인데요. 한 지문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한 지문이. 근데 요 지문을 제외해도 이제 정답은 그냥 쉽게 갈리는 파트니까 일단 먼저 기역번이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기역번. 서울 주변에 내 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했는데 유수부의 완성이 정조예요. 정조. 근데 이걸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빼놓고 생각을 하면 자 니은번의 금이영 뭐 너무 많이 봤죠. 예. 금이영은 숙종 때 완성이죠. 숙종 때. 오군영 체제의 마지막이었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우리 하멜 하면은 하멜이 조총 기술을 도입해서 서양 무기를 제조했다. 하멜은 언제 왔대요? 비교해야 되는 게 먼저 왔던 벨테브레고요. 그건 인조 때였죠. 그리고 하멜은 희응이니까 하멜, 효종이었죠. 그러니까 희응멜, 효종, 효멜 이렇게 하자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시기를 물었고요. 그래서 디귿번은 효종. 자, 그다음에 리을번에 수성유놈을 반포했다. 수성 동그라미 치시고 도성 방어 체제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네, 요거는 우리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영조 때. 그러면 기역번 빼고 우리가 나머지 순서를 매겨보면은 제일 빠른 게 효종 때, 디귿,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숙종, 니은, 그 다음에 영조, 리을 나와 있죠. 요 순서대로 가는 건 지금 지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 니은, 리을 순으로 가는 건 3번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기역, 요거는 유수부의 완성이다. 누가 된다? 정조가 될 것이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네, 지금 여기 조선후기 군사제도 파트 한정판 네, 92, 그 다음에 74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쪽에는 유수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수업에서 드렸었죠, 설명을. 자, 그래서 이제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번이고요. 3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네, 선사시대 쪽의 기본 문제인데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대체로 동굴 그다음에 바위 그늘에서 생활을 했다. 그다음에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인류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불, 언어, 도구. 네, 이것도 맞섰고요. 1번 맞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단양수양계,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지역을 봤을 때는 구석기가 맞아요. 근데 반농사 얘기 나왔는데 틀렸죠. 그렇죠? 우리 구석기는 자연에서 1차적으로 얻는 채집 경제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기 대표 무덤은 고인돌과 돌널이다. 무덤의 널자들하는 고인돌, 돌널, 돌무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청동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주먹도끼, 그 다음에 가로날도끼. 가로날도끼 밑줄에 보시고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구석기가 맞습니다. 이것도.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잘못됐죠. 민문이 토기. 우리 토기 얘기할 때는 민, 붉은간 토기 했을 때는 우리 청동기로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사 기본 문제고요. 4번의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관련된 내용은 네, 한정판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쪽 얘기고요. 자, 가장 옳은 것은 1번. 통일 후에는 주로 진골 귀족으로 구성된 구서당이 국왕을 장악함으로 국왕이 이걸 장악했다. 왕실이 주도하는 네, 교육 제도를 구축했다라고 하는데 네, 틀렸고요. 우리 구서당의 경우에는 뭐 진골이 주도한다, 뭐 진골 귀족으로 구성됐다. 그게 이제 잘못된 얘기죠. 고구려 백제 신라에다가 말갈까지. 그래서 삼국 통일 이후에 민족 융합 정책을 보여준다. 요게 이제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천태종 나와 있는데 천태종 우리 고려 들어가야 되죠. 예, 의천이 만든 거죠.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 신라 중대에는 원성왕의 후손이 즉위했다라고 하는데 네, 틀렸죠. 중대는 무열계통이고요. 하대는 시작은 뇌물계통이고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계속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나라 망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지문.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 행정을 구획했는데 오소경도 이에 해당된다. 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우리 달구벌촌도 시도를 신문왕이 했었는데 실패한 이후에 보완책으로 5개의 광역시를 만들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얘기 우리 오소경 관련돼서 한정판 20페이지 이것도 이제 기본 내용이니까요.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1번.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백자는 상감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고려는 청자죠. 우리 백자는 조선 들어가서 16세기 이후죠. 백자였다가 후기로 가면은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다. 청아백자가 나오겠죠. 1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2번.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6번에 우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록상으로 제일 빠른 것은 우리가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에서 찍었다라고 하는 상종고금 예문 인쇄. 근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우왕 때 찍어낸 거죠. 청주 흥덕사에서. 그게 직지죠, 직지. 네. 그래서 어느 걸로 보더라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팔만대장경은 거란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을 담아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데 팔만대장경 요거는 우리 몽골 대비죠. 몽골 대비.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고려는 불교 국가에서 유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려를 볼 때는 고대는 불교 하나로 설명이 된다. 하지만 우리 고려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믿는다, 정신적으로 믿는 건 불교고요. 하지만 통치 이념은 유교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번 우리 직지 그다음에 그거보다 뭐 기록상으로 빠른 상정고금 예문 얘기인데 네, 그 내용은 고려 문화 쪽 한정판 49페이지에서 이제 수업을 했던 얘기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7번 보면요. 이제 조선 전기 편찬서적. 네, 요것도 이제 좀 평이한 문제죠. 7번. 자, 7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본조 편령 강봉 나왔는데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네. 자, 우리가 그 고려 후기 등장하는 서적 가운데 성리학적 사관.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재현의 사략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앞에 있다 뭐가 있다? 충수광 때 민지가 편찬한 본조 편년 강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고려입니다. 고려. 네. 그래서 관련된 얘기는 우리 한정판 46페이지 충수광 때 민지가 저술한 것이다. 성리학적 사관이다. 요게 이제 특징이었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기본 내용이네요. 의방 유치하면 세종 때 백과사전이죠. 그렇죠? 향약 채취 원령, 향약 집성방, 그다음에 의방 유치. 그다음에 삼국사 전료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우리 시기까지 봤어요. 고려사 전료가 문종이고 그리고 삼국사 전료가 성종이고 합치면 뭐가 된다? 그렇죠. 동국통감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농사직설. 네, 요거는 세종이죠. 왕이 정초시켜서 늙은 농부, 노농들의 실제 경험담을 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도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우리가 신문왕의 정책을 얘기할 때 신문왕. 네, 신문왕 전후한 시점에 토지제도의 변화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예전의 순서에 대한 그 특별한 이제 관념이 없었을 때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법원직 시험에서 맞게 출제된 적도 2번이나 있어요. 근데 경감부 쪽에서 다뤘고 최근에 한능검에서도 다뤘다. 그래서 꼭 순서를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노급을 폐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떻게 했다? 기억 니은이었다. 이렇게 봤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순서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럼 제일 빠른 것은 지금 리을번에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관료전. 네. 관료전의 지급. 그다음에 두 번째 가야 되는 게 우리 노급을 없앴다. 이게 되겠죠. 노급 폐지. 니은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리을, 그다음에 니은. 네. 그다음에 신문왕의 관료전의 지급, 노급 폐지다. 그럼 가던 분위기 조금 더 가서 성덕왕 때 정전의 지급. 하지만 경덕왕 때 전제왕권이 꺾였다. 다시 노급이 부활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리을, 니은, 네, 리을, 니은, 그 다음에 정전의 지급, 디귿, 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노급을 다시 주었다. 기억. 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무신직권기 전국적 봉기 투죠. 그렇죠. 이때 내용인데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거꾸로 4번부터 볼게요. 만적은 노비 해방을 내세우며 반란을 모의했다. 그렇죠. 네, 최충원 집권기고요. 우리 말리채, 그렇죠. 만적, 이비패자, 그다음에 최강수. 그리고 만적의 경우에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료도 하나 있고 4번 맞죠? 그다음에 3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라 부흥을 내걸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비패자의 난이에요. 네, 맞고요. 그다음에 망이망소에는 공주 명학 소죠. 그래서 이거를 충순 현으로 승격시켰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1번. 조이총은 백제붕을 위해서 봉기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이총은 김조교망해서 우리 정중부 집권기 때 있었던 난이고요. 우리 조이총의 경우에는 타이틀 기억해야 되죠. 서경유수 조이총. 하지만 농민들이 가세했다라고 했고요. 근데 백제붕이다라고 하면 틀리죠. 근데 서경인데. 그죠? 백제붕 하면은 담양의 이연년이죠. 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래서 관련된 얘기 안 봤네요, 하나. 네. 토지 제도는 기본이니까 이렇게 있고 한정판 23페이지. 그다음에 무신집권기 반란. 네. 그래서 한정판 38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네,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 있는데 자, 요거 10번 문제. 네, 10번 문제. 자, 순서대로 봤을 때 아간파천의 경우에는 우리 두 번째 구도로 넘어가죠. 그때 96년도죠. 96. 그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전주화약, 그다음에 디귿번에 홍범14조, 그다음에 리을번에 군국기묘 처 있는데 동학 쪽의 기본 순서예요. 우리 동학 쪽의 순서를 볼 때는 어떻게 정리하자라고 했었냐면 일단 제일 먼저 1단계가 집회, 그다음에 2단계가 고부밀란, 그다음에 3단계가 봉기인데 봉기 안에 1차 봉기가 있고 2차가 있고 중간에 일본의 준동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순서상 지금 제일 빠른 것은 1차 봉기 제일 마지막 94년도 5월 달에 전주 화약이 있고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일본의 준동 파트 넘어가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6월 21일 날, 그다음에 23일 날 청일 전쟁 일으키고, 그다음에 25일 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한다. 이게 바로 1차 가보격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지금 니은, 제일 빠른 게 니은,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리을, 군국 기무처. 그다음에 홍범 14조는 우리 2차 가보격 우리 들어갈 때 발표하는 건데 12월 달이죠. 그렇죠? 요거 딱 한 달 전에 우리 2차 봉기 마지막 주요 전투 뭐가 있었다? 우금치 전투가 있었다. 이런 내용 봤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은 전주화약, 니은, 그다음에 군국기무처, 리을, 그다음에 홍범 14조, 그리고 해가 넘어가서 96년도에 아관파천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관련된 순서는 우리 한정판 100페이지 쪽에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각각의 시기. 동학은 특히나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봤었죠. 그렇죠? 요거. 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관계 쪽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 있는데 먼저 1번. 태조는 북방의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육진을 개척했다. 사군육진의 개척은 세종이죠.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외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은 통신사를 파견했다. 국교 재개를 요청했다는데 국교 재개를 요청한 것은 일본 애들이 에도 막부가 먼저 요청을 한 거죠. 중간에 대마도를 거쳐서. 그렇죠?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 후기 북학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은 북벌을 전개했다. 잘못됐죠. 먼저 복수에서 치욕을 갚자 병작을 한 이후에 북벌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18세기 후반 가면은 자제군관들이 이제 북학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북벌, 우리 북학 쪽 얘기 다 틀렸고, 그럼 4번은 뭐냐? 조선 후기 중국과 외교의 무역에 은이 대거 소비되면서 은강이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그렇죠. 그 당시 청나라가 화폐를 은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수입하는 품목이 은, 그리고 구리, 그리고 일본한테 수입하는 것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무엇이다? 황이죠, 황. 왜냐면 일본은 화산지대니까. 그렇죠? 구리는 우리가 수입을 해서 동전을 만들고 은의 경우에는 중개 무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수업 때마다 제가 은 동그라미 치세요. 중국이 그 당시에 화폐로 씁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얘기죠. 네. 그래서 관련된 얘기는 여기 한정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볼게요. 두 차례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사건들 앞에 두 문자 따서 순서 잡으면 병제, 병신 가운데 오페르트 있었다. 그리고 우리 순서 하나 더 있었죠. 병제, 병오신에다가 두 문자 하나 더. 네. 병제, 병오신 척합의 걸림에다가 네, 실강에서는 많이 대답을 잘 안 하셨죠. 요거 병문한 정양, 그 다음에 광어죠.
병인양요 때는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언수. 그 다음에 신미양요 때는 광성보의 어제연이었다. 요 내용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연은 지금 신미양요인데 미국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주민을 약탈했다. 그렇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좀 특이했던 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요 당시에 원래 개항을 시키려면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고조 권력자인 대원군을 만나야 되는데 이쪽은 잘못 갔다 그랬죠. 대동강 갔죠. 대동강. 네, 이제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언수는 광성보 전투에서 틀렸죠. 네, 양언수가 아니라 누구죠? 어제연이죠. 어제연. 네, 요거 신미양요 얘기고. 그 다음에 양언수의 경우에는 우리 정양할 때 정족산성 양언수에서 병인양요 얘기죠. 요거. 그 다음 네 번째. 박규수는 화공 작전을 펴서 프랑스 군대를 공격했다 나오는데 박규수는 박지원 손자고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안도 관찰사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얘기인데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죠.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네. 12번 관련 얘기는 여기 한정판 95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13번은 조선의 신문제 얘기인데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고려의 향리와는 달리 조선의 향리는 아전으로 격화됐다. 시험 문제에서는 얘기 드렸죠. 향리는요. 다른 신분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넘나드는 비교가 시험 문제예요. 고려와 조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교의 적서 구분에 의해서 서울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울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나오는데 2번 틀렸죠. 네. 서울의 경우에는 경국대전상 문과 페널티죠. 우리 경국대전상 문과 페널티 하면은 서울, 탐관오리 아들, 그 다음에 제가녀의 아들과 손자. 하지만 문과는 페널티인데 문과작과는 제한 없이 응시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 아예 진출 못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뱃사공, 백정, 뭐 법적으로는 양인이다. 하지만 천대받는다. 우리 네 글자로 신량역천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조는 공노비 중의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이게 바로 1801년도 사건이죠. 네.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에 공노비 66,000 해방.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확인하면요. 14번 문제.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 네. 잘 안 다루던 동문학도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지문들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배제학당.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설립한 학교이다. 그렇죠. 배제학당은 상대적으로 연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했었죠. 수업에. 네. 아무튼 배제학당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문학. 정부가 설립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했다. 이거 우리 8386 세트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8386 세트는 한성, 순보, 주보, 그 다음에 원산학사, 그리고 원산학사, 유경공원, 그렇죠? 그리고 83년에 원산학사에 이어서 정부에서 만든 통역관 양성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문학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문학은 83, 끝나는 건 86, 그 다음에 관련된 인물은 멜렌도르프였다. 이런 것까지 봤었죠. 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근데 3번에 보시면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나오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교육입국조서는 가보개혁 2차 때예요. 2차. 2차는 부채제 도입, 2차는 재판소의 설치, 2차는 교육입국조서. 그렇죠? 요거 발표하고 나서 학교들을 만들죠. 그 대표 학교가 95년도에 한성 사범학교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경신학교는 요거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예요.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숭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86년도 얘기죠. 요거.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14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원산학사.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설립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시기는 83년이고요. 요거. 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되어 있고요. 네, 관련된 내용은 역시 한정판 110페이지. 경신학교는 86. 네, 언더우드가 서울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8386에 먼저 나오는 교육기관 보고 그 다음 순서로 보는 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이죠. 네, 그 학교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악십도. 도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악십도. 네. 우리 성악십도 하면은 이황이죠. 이황. 네, 이황 쪽의 내용이고요.
아동용 수신서인 동몽선습. 네, 요거는 틀렸죠. 박세무란 인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의 학설을 따르는 이들이 처음에는 서인을 이왕 쪽의 경우에는 동인, 이어서 남인 쪽이죠. 네, 그래서 틀렸고 서인은 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주리설을 집대성한 게 이황이다. 그리고 향약 얘기 나왔네요. 자, 이황은 예안향약. 이황은 예안향약. 이는 해주 서원향약. 그렇죠? 정답은 3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주자대전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주자 문록을 편찬했다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기대승입니다. 기대승. 네. 뭐 따로 출제되는 것보다는 이황이랑 이제 4단 7정 논쟁을 벌였다 요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책 이름 나왔으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이황이 비교 문제. 네, 그다음에 이어서 16번 문제. 자,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일단 관련된 거는 요거 71페이지였고요. 네. 자, 16번 문제. 가장 옳은 것은 60년대 4.4.5 개헌 박정희가 있었다라는데 틀렸죠. 4.4.5 개헌은 우리 1, 2차 개헌을 아예 입에 붙였어요. 네. 1차 개헌은 오리발, 52년도 발췌 개헌. 오리발 찍 해서 내용은 직선제 개헌이다. 그 다음에 2차 개헌은 544, 44, 5.2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게 4.4.5 개헌이죠. 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유신 개헌은 맞죠? 72년도. 근데 내용이 잘못됐죠.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한다?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80년대 6월항쟁 87년 맞는데요. 문민정부의 출현은 우리 김영삼 정부 얘기하는 거죠. 네, 90년대 들어가야 되죠. 네, 대선은 92년도 있었고 취임은 이제 93년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이제 김대중 정부의 출범 얘기였죠. 요거. 자, 그래서 관련된 한정판 내용은 136. 네,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되었다. 그래서 98년도에 취임을 하신 거죠. 취임.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네.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는데 비슷한 문제가 이전에 한번 나왔었죠. 신라말 3처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이제 김운경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빈공과에 처음으로 급제했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내용 보시면은 고려 출신 아니죠. 우리 신라말의 3처. 그다음에 7세기, 8세기 나오는데 9세기입니다.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수기 학생으로 당 황제의 호위무사가 되었다. 도당 유학생, 수기 학생은 맞아요. 근데 보통 당 황제를 호위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귀족들이거든요. 진골 귀족. 그래서 그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당의 빈공과에 급제한 후 귀국했다. 4번이 맞죠. 네, 요거. 그래서 신라말 3처에다가 김운경이라는 인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우리 한정판 1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18번. 자, 보기에 어록을 남긴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전자령이다. 자, 전투 나왔네요. 한중연합작전 쪽인데 요거는 이제 그림 그리면 끝나죠. 그죠? 자, 한중연합작전 쪽에 일단 참정신 3부가 통합이 돼서 남만주에 하나, 북만주에 하나. 제일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위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이제 인물이죠, 인물. 그래서 남만주 국민부 쪽에는 양세봉, 북만주 혁신의회 쪽에는 지청천. 그래서 양세봉은 양세형명군 양세형의 어흥해서 기억했었죠. 양세형의 어흥. 양세봉 조선혁명군 따라붙는 건 중국의 의용군 전투는 영릉과 흥경성. 그리고 지금 나 있는 대전자령은 이쪽이죠. 그렇죠? 지청천은 한독군. 예. 한국 독립군. 그리고 따라붙는 건 독립군은 호로군이죠. 그 다음에 전투에는 쌍사자 대동,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내용 보시면 대전자령이니까 이쪽 얘기고요. 화북 지역에 조선 독립동맹의 주석으로 선출돼서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우리 화북 지역 얘기니까 김두봉 얘기죠. 네.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팔로군과 연합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영릉가는 이쪽이죠. 잘못됐죠. 그다음에 한독군을 이끌고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쌍사자 대동만 알면 그냥 푸는 문제였죠. 이거.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 그다음에 18번의 정답은 3번.
조선 의용대를 결성했다. 그 다음에 심리전 등에 크게 활약했다. 네, 요것도 잘못됐죠. 요거는 중일전쟁 이후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요거 정답은 3번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관련된 거는 요거 한정판 121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기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국가와 관련돼서 고려시대 발생할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 이것을 상국으로 예우하는 것을 의논하자고 했다. 근데 이자겸, 척준경이 찬성을 했다. 금나라가 우리한테 4대 요구할 때죠. 네, 여진족 얘기고요. 네, 그 다음 밑에 자, 이는 전성기를 맞아 우리 조정이 그들의 신하임을 청하고자 했다. 윤원이가 홀로 간쟁에서 말하기를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나라의 4대 요구에 대해서 조정의 반응이죠. 요거는. 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1번. 이제 19번에 1번. 이 국가의 침입으로 국왕은 나주로 피난했다. 이거 거란 얘기죠. 거란의 2차 때 대부분의 영토를 뺏기고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양규가 활약하면서 현종의 친조 조건으로 화의가 성립되었다. 우리 거란과의 전쟁은 1, 2, 3차를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되죠. 네. 그럼 두 번째. 묘청일파는 이 국가의 정벌을 주장했다. 네, 맞죠? 그래서 우리 서경파가 되겠죠. 금국정벌. 네. 그 다음에 이 국가와 함께 강동성에 포위된 거란군을 격파했다. 우리 거란격파 같은 경우에는 강동성 전투, 이거는 몽골과의 첫 만남이죠. 그렇죠? 네, 몽골입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이 국가의 침략에 대비해서 광군을 설치했다. 광군은 우리 정종 때고요. 요거는 거란 대비였죠. 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경파, 서경파 쪽 얘기가 되어 있고 관련된 내용은 한정판 36. 그래서 서경파와 개경파 비교. 이자겸이 4대 요구를 수용했다. 요 내용들이 이제 19번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 텐데요. 통일 정책 쪽 얘기죠. 네. 뭐 페이지는 138 보시면 되고요. 한정판. 자, 먼저 가 보겠습니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 그리고 평화, 민족적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경우에는 우리 7.4남북 공동성명이죠. 그래서 72년도 7.4남북 공동성명이다. 7.4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일단 내용이죠. 네. 3대 원칙 발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에다가 조절위원회, 그 다음에 직통전화가 있다. 그리고 결과로서 남한은 10월 유신, 북한은 12월 달에 사회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요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은 자, 우리 민족끼리 자주죠. 그 다음에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네, 요거는 우리 2000년 6.15 얘기죠. 2000년 6.15 남북한 통일 방안의 공통성이죠. 2000년 6.15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일단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통일 방안의 공통성이니까.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2000년 6.15를 가운데 두고 전후에 일어난 사건들. 그래서 경제협력이 뒤따른다.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그 다음에 개성공단 얘기가 나올 거고요. 대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98년도에 금강산 관광 개시죠. 처음에는 해로 관광. 근데 만약에 이게 육로가 됐다라고 하면 2003년도니까 그거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게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번호 보시면 금강산 관광 시작 98년도 맞죠? 남북조절위원회는 이때 설치된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은 뒤에죠. 잘못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그거는 중간에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얘기죠. 그렇죠? 91년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나서 발표한 게 기본합의서,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나오는 게 비핵화 공동 선언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 드린 대로 시험 문제는 그냥 유형이 그거예요. 2000년 6.15를 가운데 두고 앞이냐 뒤냐, 특히나 주의할 건 이것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는 138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문제 해서 이제 서울시 문제를 이제 완료를 했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앞에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카페로 제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문동균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카페 나오니까 이제 골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서울시 문제가 예년보다는 좀 평이하게 출제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도 느끼는 건 직렬별로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죠?
서울시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재출제된다.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시험에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하고요. 얘기 드린 대로 네, 카페로 오셔서 나머지 해설이나 문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